과학 담당 민성원입니다. 이제 밖에서 좀 기다리는데 황승원 선생님이 너무 잘하셔갖고 나도 아이가 있다면 무조건 황 선생님한테 영어를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하셨는데요. 제가 낯가림이 있어갖고요. 저는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예, 제가 부끄러움을 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앞에 보시면 이제 제목에 핵심을 꿰뚫는 통쾌한 수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생활 모드와 수업 모드는 이제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매주 분석을 통해서 촘촘한 제자 관리를 하고 내신 1등급과 수능 1등급에 최적화된 수업을 한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과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시 정책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타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수능에서 내가 안 볼 거고 선생님 저는 문과만 가는데요. 저는 쉬운 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현 중3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2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가 바뀌는 걸 어머니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바로 뒷장에 보시면 과학과의 목표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2015년 교육과정이 있고 2022년 새로 바뀌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 보면은 조금 진한 음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기본량과 측정, 그리고 에너지 자원과 환경, 과학과 미래사회. 요게 바뀌어요. 그럼 바뀌느냐? 거의 바뀌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에는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산에 있는 학교들에서 저거를 한꺼번에 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두 파트로 나눠서 서로 나누어서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담당 선생님의 전문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입시 변천사에서 저도 역시 일산에서 오래 했는데요. 물리원, 화원, 생물원, 지학원, 그리고 투도 그렇고 같이 다 가르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것들을 많이 아울러서 설명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과학이 거의 이제 6년 차가 넘어들고 있어요. 2018학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내용들이 점점점 굉장히 고난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고와 또는 백석고와 그리고 운전고와 또 백신고나 이런 주요 학교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선생님 지금 저희 아이가 갈 학교를 언급을 안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쉽게 나왔던 학교들도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제가 물화생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통합과학에 같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죠? 다른 과목이에요. 사실은 다른 과목이에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가면 1학기 중간고사에는 화, 생, 지. 그 다음에 1학기 기말에는 물, 생, 지. 글씨가 조금 제가 빨리빨리 해야 돼서. 그리고 이제 2학기가 가면요. 2학기 중간에는 다시 화, 생, 지.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 되면 물, 생, 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느끼시기에 생지는 조금 겹치는데 화학과 물리가 조금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이것과 이것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순서대로 하는 게 통합과학에서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기억하기 되게 좋고, 그리고 전국연합모의고사를 볼 때 요 순서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사실은 큰 틀은 비슷해요. 근데 내용이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호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머님. 그럼 호흡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머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씀하셔도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숨 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흡은 숨 쉬는 거야. 이건 뭐죠? 유치원 버전, 초딩 버전이에요. 자, 이제 중딩 버전으로 좀 가면 호흡이 뭐니? 그럼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걔가 약간 중딩적인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느 선에 있는지. 그런데 이게 고딩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유기물을 분해하여 어머나 어떻게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라고 배워요. 근데 유기물이 뭐야? 그리고 이 에너지는 또 뭔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단어를 쪼개서 얘기를 갖다 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저게 어떨까요? 외래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기말에 이제 그 물리 파트가 들어갔는데 자기장 그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게 나오냐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돼. 이거 옛날에 1800년대 과학자들도 몰랐던 거거든요. 우연히 도선에 전류를 가다 흘렸더니 주변에 나침판이 움직여. 뭐야 이거? 자, 다시 한번 해봐. 나침판이 움직여. 뭐야?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는 N극, S극. 서로 다른 거 아니었어? 근데 알고 보니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 1800년대에 나온 걸 지금 2023년 애들이 너무 몰라요. 몇백 년 된 걸. 그런데 자, 직선 도선에 전류가 먼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나침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침판을 움직인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역학적 에너지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전류라는 건 전기 에너지거든요. 그럼 전기 에너지가 이거 이 에너지인 거 아시죠? 네, 다 끄덕이시죠? 그럼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통했더니 얘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뭔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건 뭐죠? 힘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란 말이죠. 사실은 에너지랑 힘이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학의 목적이 뭐죠? 아니,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나요? 네, 이것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뭘 만드냐? 전기로 운동시키는 기계를 만들어. 전동기예요. 우리가 더 흔히 쓰는 단어가 뭐죠? 모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얘들아 너네 모터의 원리를 아니? 라고 이걸 살짝 얘기해 주시면 엄마 너무 똑똑한 걸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언어가 이제 쉬운 언어에서 점차적으로 높은 어려운 언어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도 중학교에 머물러 있거나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이게 단어가 너무 와닿질 않아요. 그럼 그 단어를 어떻게 하죠?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문장이 똑같아지면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방면에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 이제 살짝쿵 Q&A라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개념을 모르면 어떡하죠? 이런 거 이제 적혀 있고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에 굉장히 수많은 학교들의 기출과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가 정말 짱짱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한 4단계로 한다면 현장 수업을 하고 또 영상 자료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질문도 하고 또 부족한 건 줌 라이브로 밤에 또 아이들이 보강도 함께 하려고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능을 볼 때, 저도 수능을 가르치지만 수능을 볼 때 태블릿이나 눈이나 타자로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떡하죠? 손으로 쓴단 말이죠. 그럼 그 흐름을 1학년 때부터 저는 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필기를 좀 하다 보면은 선생님 그 글자는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거나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몰입을 좀 합니다. 초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필기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일단 선생님의 설명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개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체계적으로 필기를 해서 아이들이 이 필기를 또 좋아하는 제 팬 아이들은요, 막 사진도 찍고 열심히 필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필기를 하면서 정돈이 됩니다. 보고, 듣고, 본인이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자기 말에 얽히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거를 반복할 수 있게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의 훈련을 갖다 시켜주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테스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를 갖다가 풀어서 아이들이 본인 수업에서 제가 수업을 많이 강조를 해도 틀리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의 정말 저는 분명히 과학쌤인데 아이들의 심리가 거기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남학생들과 몇 명을 개별 상담들을 좀 했거든요. 시험지 갖고 이제 분석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예전의 것들이 여러 가지 떠오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중학교 때 잘하고 못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테스트를 보면 아이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카톡이나 혹은 영상을 찍어서 과제를 또한테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과학이라는 과목은요. 과학 선생님이긴 하지만 국어와 수리적인 부분과 또 외래어적인 부분들이 같이 통합되어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거 끊어라. 어떤 아이가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아이가 주변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나는 수업을 갔더니 민성 선생님이 못해도 괜찮아. 그거는 과거잖아. 이제 앞으로 잘하는 건 나와 함께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질문해도 되고 못하는 거 말해도 된단다. 그 말이 자기는 너무나 위로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들은 어처구니 없는 빈틈을 만들죠. 초고난도 문제에서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풀거든요. 그런데 쉬운 문제는 이렇게 봐요. 아까지 거 발로 풀어도 얘가 맞지. 그런데 발로 풀다가 틀리는 거죠. 그러면 99점이 나왔다고 치면 주관식에서 1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로 등급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요즘에 워낙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100점이 전교에 30명, 40명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정말 꼼꼼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별로 못했던 친구들은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 이제 괜찮다. 사춘기는 새롭게 가는 거야. 너 신생아라고 생각해. 옛날 걸 버리고.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은 위로의 미소를 띠는지 모릅니다. 네, 제가 그런 선생님입니다. 할 얘기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제 다음 선생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민성 선생님에 대한 수업과 그 흐름과 또 재밌는 것과 반복하는 이 즐거운 것을 언제 또 접할 수 있냐? 표지에 있습니다. 표지에 이제 토요일 반이 있고 일요일 반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반을 택하여서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여러분들을 갖다가 나누면서 함께 고1 내신을 최고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능과 이런 기반의 좋은 문제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선배들과 많은 문제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